사막의 한복판 섭씨 57도의 열기 속에서 인간은 단 한 방울의 물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불을 품었고 모래는 생명을 삼켰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가 한국을 값싼 노동의 나라라 부르던 시절, 한국의 기술자들은 불타는 모래 위에서 용접기를 들고 밤새 송수관을 이어붙였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눈을 태워도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사막의 땅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신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닌 한국인의 손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막 한복판에 바다를 만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4도. 모래가 녹아 유리가 됩니다. 10분. 의식이 날아가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불지옥의 1874km 수로를 파겠다는 겁니까? 리비아 남부 알쿠프라. 인류가 포기한 그 사막에서 한 나라가 광기를 선언했습니다. 에단 블레이드. 그게 제 이름입니다. 25년간 지옥 같은 현장을 평가했죠. 사막의 열기, 정글의 습기, 산맥의 추위. 국제 인프라 리스크 분석가. 제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리비아 보고서 첫 줄에 저는 썼습니다. 이건 광기다. 1984년 8월이었습니다. 리비아 정부가 국제회의를 소집했죠. 트리폴리 호텔 회의장. 31개국 건설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모두 거물들이었죠.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세계은행 리스크 평가단 자격으로요. 카다피 정부 고위 관료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 사하라 지하수를 해안까지 끌어올립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874km. 송수관 지름 4m. 콘크리트관 24만 6천 개. 그는 그렇게 설명했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하수 매장량 증명이 되나요? 아직 확정 조사 중입니다. 영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증명도 안 된 물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막 지하 수백 미터에 물이 있다. 증명할 수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 관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건설할 겁니다. 미친놈이었습니다.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31개 기업 중 29곳이 철수했죠. 남은 건 2곳. 이탈리아 소규모 업체 하나.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동아건설.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작은 나라 아닙니까? 중동 경험이 있기나 한 겁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는 본격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저는 리스크 평가단 책임자로 임명됐죠. 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리비아 남부 알쿠프라. 공항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죠. 포장도로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뒤론 모래뿐이었습니다. 차창 밖 온도계가 52도를 찍었습니다. 에어컨이 버티지 못했죠.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평선까지 모래였습니다. 하늘은 백색이었죠. 태양이 아니라 용광로였습니다. 10분. 그게 사람이 야외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리비아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1단계 구간입니다. 저는 모래를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타들어갔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콘크리트 관을 묻는다고요? 네. 지하 7m 깊이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리비아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 보고서. 첫 줄에 저는 썼습니다. 성공 가능성 0.1%. 권고사항 즉시 중단. 그리고 기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 자료는 엉망이었습니다. 구체적 공정도 없고 막연한 계획뿐이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 자료는 달랐습니다. 두께가 400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든 송수관 규격이 밀리미터 단위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용접 온도, 경화 시간, 모래 폭풍 대응 매뉴얼. 심지어 야간 시공 타임라인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자료를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상했습니다. 이건 분명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동아건설. 대한민국.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미친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직접 보고 싶었죠. 400페이지 자료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출발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움직여야 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작업 중이었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20명쯤 됐죠. 모두 묵묵히 송수관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온 42도. 해가 뜨기도 전인데 말입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일했습니다. 4미터 지름 콘크리트 관. 무게 80톤. 크레인이 천천히 들어올렸죠. 한국인 현장 책임자가 손짓했습니다. 3cm 왼쪽. 크레인이 움직였죠. 2cm 앞. 관이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음매가 딱 맞았죠. 오차가 제로였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현장 책임자가 돌아봤죠.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밀리미터로 일합니다. 센티미터는 오차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45도, 47도, 50도. 저는 5분 만에 텐트로 들어갔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용접 작업이 시작됐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50도 열기 속에서 2000도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낮에 용접을 합니까? 콘크리트 경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스케줄을 지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발견했죠. 리스크 대응 매뉴얼. 모래폭풍 발생 시 대응 절차. 장비 과열 시 냉각 방법. 심지어 작업자 탈수 예방 식단표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계산에 넣고 있었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실패를 막는 방법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죠.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일주일 뒤 리비아 정부 중간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리폴리 회의장이었죠. 각국 자문단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한국 업체 진행 상황을 봤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도면대로 하면 예산이 3배는 초과됩니다. 영국 대표가 거들었죠. 게다가 품질 기준이 과도합니다. 0.01mm 오차? 사막에서 불가능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건 이상주의입니다. 회의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가 한마디 더 했죠.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중동에서 설치는 겁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그들의 도면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0.01mm 오차? 저도 봤죠. 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블레이드 씨, 당신이 속은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죠. 이게 그들의 용접 기록입니다. 매일 오전 6시 관 50개씩 이음. 누수율 0.0001%. 이게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죠.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불가능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기술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감사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의 눈빛이 타올랐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성공 가능성 0.1%를 지웠죠.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성공 가능성 평가 불가.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죠. 밤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에 경의를 느꼈습니다. 1989년 6월이었습니다. 1단계 구간 예비 통수식 날이었죠. 아드비아 지역.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리비아 정부 고위 관료 10명이 모였죠. 주민들도 왔습니다. 200명쯤 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공식 관찰단 자격이었죠. 제 손엔 압력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밸브 상태. 정상입니다. 두 번 밸브 상태. 정상입니다. 압력 게이지. 1.2 유지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리비아 관료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죠.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블레이드 씨,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죠. 메인 밸브 오픈. 정적이었습니다. 5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리비아 관료 한 명이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10초. 땅이 떨렸습니다. 송수관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낮게, 깊게 울렸습니다. 지하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압력계 바늘이 움직였죠. 0.3, 0.5, 0.8. 압력 상승 중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1.0, 1.2, 1.5. 송수관이 흔들렸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폭음이 터졌습니다.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3m, 5m, 10m. 폭포였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폭포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물줄기가 쏟아졌죠. 모래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모래가 지늘게 됐죠. 주민들이 소리쳤습니다. 알라. 기적이다. 물이다. 아이들이 뛰어나갔죠.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른들도 무릎을 꿇었죠. 노인이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리비아 고위 관료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블레이드 씨, 당신이 본 게 기적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관료가 물었죠.
무슨 차이입니까? 기적은 우연이지만 기술은 의지입니다. 저는 압력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늘이 1.5에서 고정돼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물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30분이 지났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주민들이 물동이를 가져왔죠. 물을 담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울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술자는 당황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것이 있었죠. 진심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 붉게 물들었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죠. 아직 1단계일 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성공 가능성 0.1%. 저는 그 줄을 완전히 지웠죠.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1989년 6월 15일. 예비 통수 성공. 압력 1.5 유지. 누수율 0%. 평가 완벽. 그 아래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날 사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죠. 1989년 7월이었습니다. 지옥이 시작됐죠. 모래폭풍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불어댔죠. 3일, 5일, 7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제로였죠. 5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래가 벽이 됐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묻혔습니다. 크레인 12대, 굴착기 30대, 트럭 68대. 모래 속으로 사라졌죠. 파도 끝이 없었습니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텐트 안에 갇혔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쓰러졌죠. 탈수였습니다. 물을 마셔도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수분을 거부했죠.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모래폭풍 때문에 못 갔습니다. 헬기도 뜰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실려 나갔습니다. 트럭으로요. 4시간 거리를 8시간 만에 도착했죠. 저는 현장 책임자를 봤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았죠. 사람이 죽습니다. 이미 한 명 쓰러졌습니다. 압니다. 그럼 왜 멈추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봤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죽으면 더 끝입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일째 리비아 정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공사 중단 명령. 카다피가 직접 분노했다는 소식이었죠. 장비 손실 보고를 받고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리폴리였죠. 저도 불려갔습니다. 리비아 관료가 말했습니다. 블레이드 씨, 보고서를 내시오. 저는 자료를 꺼냈죠. 현재 장비 손실 110대. 복구 불가능. 예산 초과 300%. 작업 중단 12일째. 기상예보상 폭풍은 최소 일주일 더 지속. 결론 공사 중단 권고.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일어났죠. 중단할 수 없습니다. 리비아 관료가 소리쳤습니다. 장비가 묻혔소. 사람이 쓰러졌소. 뭘 더 잃어야 멈추겠소. 우리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이요? 한국 대표가 조용히 말했죠. 밤에 일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밤에? 미쳤소? 모래폭풍은 밤에 약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바람도 잦아들죠. 우리는 그 시간을 쓰겠습니다. 리비아 관료가 비웃었습니다. 사막밤은 영하입니다. 콘크리트가 얼어붙소. 특수 경화제를 쓰겠습니다. 시야는 어쩔 겁니까? 헤드라이트를 300개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헤드라이트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오후 11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래폭풍이 잦아들었죠.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낮보다는 나았습니다. 불빛이 사막을 가르기 시작했죠.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송수관이 들어올려졌죠.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기온 영하 5도. 바람 시속 30km. 시야 20m.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했죠.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5시간 작업이었죠. 관 15개가 연결됐습니다. 해가 뜨자 작업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갔죠.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할 겁니까? 네. 미친 짓입니다. 아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텐트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공사 중단 권고라고 썼던 부분을 봤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야간 시공 진행 중. 위험도 높음.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 아래 작게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건 무모함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모래폭풍이 여전히 불고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폭풍 속에서 불빛이 켜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실패할까봐가 아니었죠. 그들이 성공할까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아는 모든 상식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들을 건설자가 아니라 전사라 불렀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3주간의 야간 시공이 끝났죠. 관 380개가 연결됐습니다. 누적 거리 1.5km였습니다. 그날 새벽 시험이 있었죠. 구간 통수 실험이었습니다. 120% 압력 테스트였죠.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용접 부위를 하나하나 두드렸습니다. 귀를 대고 들었죠. 7번 관 이상 없습니다. 15번 관 정상입니다. 22번 관 확인 완료. 저는 압력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현장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블레이드 씨,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밸브가 열렸죠.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올라갔죠. 0.5, 0.8, 1.0. 정상 압력이었습니다. 120%로 올리겠습니다. 1.2, 1.4, 1.6. 송수관이 떨렸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음새를 주시했습니다. 물이 셀까봐 두려웠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3시간, 6시간, 12시간. 압력은 1.6에서 고정됐습니다. 송수관은 끄떡 없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째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이음새를 점검했죠. 손으로 만졌습니다. 물기가 없었습니다. 누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정밀 측정기를 가져왔죠. 0.0001%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비아 감독관이 다가왔죠. 그는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블레이드 씨, 이 숫자가 맞습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한국 기술자들을 봤죠. 이건 우리 역사에 남을 품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보고서를 작성했죠. 구간 통수 테스트 결과 성공. 압력 120% 유지 24시간. 누수율 0.0001%. 평가 완벽.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일주일 뒤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왔죠. 한국의 성공 소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일간지가 먼저 공격했죠. 한국의 과대 홍보, 숫자 조작 의혹. 영국 방송이 이어갔습니다. 0.0001% 누수율. 신뢰할 수 없는 수치. 독일 기자가 회견장에서 물었죠. 블레이드 씨, 한국 측 데이터를 신뢰합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일어섰죠. 의심스러운 건 당신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5년간 현장을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한국의 숫자는 진실입니다. 제가 3번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상식이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은 상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를 뿐입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죠. 이게 24시간 압력 그래프입니다. 1.6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이게 380개 관 용접 기록입니다. 오차 0.01mm 이하. 이게 야간 시공 일지입니다. 3주간 매일 5시간씩 작업.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 기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진짜라는 걸.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레이드 씨.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언론이 우리를 믿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증명할 테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이미 증명했습니다. 0.0001%.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0.0001%. 이건 오차가 아니다. 신념의 단위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죠. 세계는 그들을 의심한다. 하지만 사막은 이미 답을 줬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불가능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1989년 9월이었습니다. 한여름이었죠. 기온이 57도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였죠. 장비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유압 펌프가 과열됐죠. 냉각수가 끓었습니다. 호스가 터지기 시작했죠. 오전 11시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죠. 굴착기 유압 라인이 터졌습니다. 기름이 뿜어져 나왔죠.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야. 작업자들이 뛰었죠.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졌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있었죠. 화상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명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죠. 다른 한 명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다리였죠.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들을 실어 날랐죠. 현장이 멈췄습니다. 작업자들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도 침묵했습니다. 오후 3시 리비아 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시오. 2번째 명령이었죠. 사람이 다쳤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국제감시단이 철수를 시작했죠. 프랑스 팀이 먼저 떠났습니다. 영국도 이어갔죠. 이건 끝났어. 우리가 경고했잖아. 저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한국 측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죠. 하지만 장비가 못 버팁니다. 57도면 유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냉각 시스템을 만듭시다. 뭘로요? 부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도면을 펼쳤죠. 우리가 만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새로운 냉각 장치를 설계합니다. 기존 부품을 개조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타올랐죠. 밤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용접실에 불이 켜졌죠. 기술자들이 철판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설계가 나왔죠. 이중 냉각 파이프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을 순환시켜서 유압 라인을 식히는 방식이었죠. 새벽 4시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오전 8시 굴착기에 장착됐죠.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기온 55도. 굴착기가 가동됐죠. 30분, 1시간, 2시간. 유압 온도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작동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하지만 저는 걱정됐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중단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현장 책임자가 말했죠. 설득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리비아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보여줬죠.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소? 48시간 전입니다. 48시간 만에? 네. 그가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오. 하지만 다시는 사고 나지 않게 하시오. 약속드립니다.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죠. 9월 화재 사고. 작업자 3명 부상. 유압 시스템 과열 폭발. 48시간 만에 자체 냉각 시스템 개발. 테스트 통과. 공사 재개. 그 아래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죠. 장비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 장착된 냉각 시스템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걸.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걸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불길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7장 1989년 10월이었습니다. 본격 통수식 날이었죠. 아즈다비아 중앙광장이었습니다. 리비아 정부 고위 인사 200명이 모였죠. 각국 언론사 50곳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최종평가단 대표 자격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100명이었죠. 모두 헬멧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리비아 주민 1,000명이 운집했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왔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오전 10시였습니다. 카다피 정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죠.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 1단계 완공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총 연장 1874km, 24만 6천 개 송수관. 대한민국 동학건설이 완성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압력 측정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현장 책임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블레이드 씨,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구간 밸브 상태 확인. 1구간 정상. 2구간 정상. 3구간 정상. 메인 밸브 준비. 준비 완료.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000명이 숨을 죽였죠. 메인 밸브 오픈. 정적이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10초.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하에서 굉음이 올라왔죠. 송수관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측정기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0.2, 0.5, 0.8. 압력 상승 중. 저는 외쳤습니다. 1.0, 1.3, 1.5. 송수관이 울부짖었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1.7, 1.8, 2.0. 압력 최고치. 그리고 폭음이 터졌습니다. 물기둥이 하늘을 찔렀죠. 5m, 10m, 15m. 폭포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죠.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사막이 순식간에 젖었죠. 모래가 진흙이 됐습니다. 물이 강을 잃었죠.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알라, 물이다. 기적이다. 주민들이 울부짖었죠. 아이들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무릎을 꿇었죠. 한 노인이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에 문질렀죠. 눈물과 물이 섞였습니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죠. 물을 담았습니다. 머리 위로 들어올렸죠.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리비아 대변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블레이드 씨, 이게 기적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한국 기술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송수관 각 구간을 점검하고 있었죠. 침착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대변인이 침묵했죠. 물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30분, 1시간, 2시간. 압력은 2.0에서 고정됐습니다. 완벽했죠. CNN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블레이드 씨,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러 왔습니다. 성공률 0.1%라고 썼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가능을 실현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끼어들었죠. 과장 아닙니까? 저는 측정기를 들었습니다. 압력 2.0, 24시간 유지 가능. 누수율 0.0001%. 1874km 전 구간 정상. 이게 과장입니까? 기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저는 25년간 불가능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걸 봤습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죠. 사막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한국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이드 씨, 함께 사진 찍으시죠. 제가요? 당신도 이 프로젝트의 증인입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냈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죠. 최종 평가 성공. 압력 2.0 완벽 유지. 전 구간 누수율 0.0001%.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관계수로 완성. 저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다. 한국이 증명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경애였죠. 인간이 신을 이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사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무릎을 꿇었죠. 2006년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저는 다시 리비아를 찾았죠. 아즈다비아 광장이었습니다. 그날 물이 솟구쳤던 곳이었죠. 송수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녹슬지 않았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수관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죠. 살아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죠. 당신 외국인이군요. 네. 호주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때 그 사람들을 아십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이 물을 만든 사람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농부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농부가 주위를 가리켰죠. 보십시오. 저 밭, 저 나무, 저 집. 다 이 물 덕분입니다. 이 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친구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준 친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동학건설. 우리 애들도 압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죠. 2010년 세계 기네스북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관계수로 총 연장 1874km. 제작 대한민국.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죠.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죠. 하지만 2011년 리비아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송수관이 공격받았죠. 일부 구간이 파괴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다시 기술을 파괴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리하기 시작했죠. 폭격 속에서도 송수관을 지켰습니다. 이건 우리 생명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한 주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기술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저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리비아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 35년 평가.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4년 나는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러 왔다. 성공률 0.1%라고 썼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한국은 숫자를 바꿨다. 0.1%를 100%로 만들었다. 그들은 사막의 강을 만들지 않았다. 믿음을 건설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기술은 언젠가 낡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만든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리비아 주민들은 아직도 그 물을 마신다. 그리고 한국을 기억한다. 이것이 진짜 엔지니어링이다. 구조물이 아니라 기억을 만드는 것.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대한민국. 나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호주 시드니 항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사막이 있었습니다. 54도의 열기, 모래폭풍, 그리고 밤하늘의 헤드라이트. 묵묵히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우리는 밀리미터로 일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통수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의지가 기술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영원하다는 것.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인간은 흔들렸죠. 하지만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그 폭포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철과 시멘트의 조합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그날 사막은 울었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죠. 불가능률 0.1%, 실현율 100%. 메이드 바이 코리어.